자, 오늘은 위임 한번 해봅시다. 자, 위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임. 자, 우리 위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에 꼬맹이 둘이가 있습니다. 누나랑 동생이랑. 뭐 국룰이죠. 남매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그냥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핸드폰을 보니까 누나가 꼴뚜기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막 야단쳤거든요. 너 왜 누나를 꼴뚜기라 그러냐. 그러니까 누나가 시니컬하게 한마디 합니다. 난 제 번호 저장도 안 했어. 저는 크면서 형제끼리만 크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남매는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국룰인가 봅니다. 서로 모른 척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아직 어리니까 되게 잘 놀기도 하고 금방 잘 놀다가 다투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누나가 어쨌든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누나가 동생한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더 이상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유치해. 어릴 때 되게 잘 가지고 놀았지만 이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런 유치한 거 안 가지고 놀래. 그래서 동생한테 야, 이 장난감 너 해. 라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위임이에요. 그러면 너 해라고 동생한테 장난감을 줬다, 그지?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동생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제는 동생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블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블럭을 가지고 뭘 만들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그걸 주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놀지 않던 더 이상 누나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유권이 동생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권한의 이전이 있어요. 권한의 이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는 장난감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동생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을, 위임해주는 기관을 위임청, 누나의 역할을 하는 위임청이 있고 이를 받는 동생의 역할을 하는 게 수임청입니다. 왜 내가 누나와 동생을 가지고 설명했느냐? 위임청이 상급기관이고 수임청이 하급기관이죠. 그래서 위임청이 수임청에게 이렇게 업무를 하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임은 누나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하나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누나가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넘겨주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위임청이 가진 직무를 수임청에게 넘겨주는 건 조직법,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직법 위반입니다. 법에 분명히 위임청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 일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가져가. 당연히 법 위반이죠. 따라서 이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분명히 조직법적으로 위임청의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걸 넘겨주는 것 역시도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위임청이 수임청에게 일을 넘겨줍니다. 수임청 입장에서는 반가울 게 없어요. 이건 장난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그죠? 위임청이 가지던 일을 수임청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수임청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넘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도 수임청 네가 부담해라. 그러면 제가 수임청이면 일을 안 받죠. 그래서 위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일을 넘겨주는 위임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 일도 가져가. 필요한 돈도 네가 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임청은 위임청이 가지던 일이 넘어왔죠. 누나의 장난감이 동생에게 넘어왔다고요. 이제는 그 장난감 동생 거라고 뭘 하든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고장이 나도 동생 스스로가 고쳐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이제는 수임청의 일이니까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일이 설사 잘못해서 소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피고도 수임청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부터는 뭘 잘 보시냐면, 위임이 이루어졌을 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누나와 동생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누나가 동생한테 주는 장난감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누나는 블랙핑크 덕후고요. 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 불핑 덕후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덕후입니다. 뭐 이상한 마법봉 같은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마법봉 영화에 보면 뭐라고 주문을 걸면서 마법봉을 쓰면 사람이 막 변하고 한다고요. 동생이 막 짜증나게 해. 그러면 그 마법봉들로 와서 개로 변해라. 안 변합니다. 전혀 안 변합니다. 동생은 그냥 강아지 소리만 내고 누나를 더 약올리거나 하죠. 그런데 그거 되게 아낀다고요. 불핑 굿즈, 그리고 해리포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는 아빠도 건드리면 안 돼. 엄마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수시로 본인이 관리합니다. 동생이 건드렸다.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누나가 동생에게 넘겨주는 장난감은 자기가 더 이상 흥미가 사라진 거, 관심 없는 것만 주는 거지, 내가 가진 장난감을 전부 다 준다?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넘겨준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도 마찬가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잘 보세요. 전부 위임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장난감 그걸 다 넘겨주진 않고, 아끼는 거 주요 부분 위임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임해줬으면, 넘겨줬으면 이제 동생 거야. 블럭을 가상해 봅시다. 누나가 자기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동생에게 블럭을 줬어요. 그런데 평소에 누나는 그 블럭을 가지고 성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받아오더니 공룡과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야, 이 블럭은 성 만들어야 돼. 다 부셔버리고 자기가 성 만든다. 왜 준 거야? 안 준 거랑 똑같죠? 대신해서 집행하는 건 안 됩니다. 줬잖아. 그러면 하급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장난감을 줬으면 그건 이제 동생 거야. 동생이 가지고 노는 건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누나가 주면서 뭐라 그래? 너 이거 누나가 너에게 주는데 가지고 놀 때마다 허락받아. 누나한테 말하고 가지고 놀아. 뭐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죠? 그렇게 주면 안 돼. 줬으면 끝이야. 할 때마다 허락받아라. 안 된다고요. 사전에 승인받아라. 협의해라.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됐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 봅시다.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볼까? 위임청이 상급기관, 수임청이 하급기관이라 그랬죠? 그러면 위임청 입장에서는 하급기관이 수임청 하나뿐일까요? 아니죠. 여러 군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이 수임청에게 일을 넘겨줬을까? 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일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알지? 딱 쳐다보면 알아? 아니잖아요. 여러 하급기관 중에 누가 일 잘할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살펴보고 여기가 괜찮구나라고 하면 일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입 능력을 과연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수입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일을 넘겨줬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은 알려줘야죠. 장난감 줬으면 가지고 노는 방법은 알려줘야 돼요. 교육이나 처리 지침 같은 거 알려줘야 되고요. 일을 넘겨주면서 기존에 따왔던 예산이 있으면 넘겨줘야죠. 일만 넘겨주고 예산은 안 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산을 넘겨준다든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봐. 여기서 하나. 누나가 동생한테 장난감을 하나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누나가 아니야? 동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일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은 더 이상 상급기관이 아닙니까? 아니죠. 누나는 누나일 뿐. 상급기관은 그대로 상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위임이 일어났다고 해도 상급기관으로서의 가지는 권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네 일 잘하나 못하나 지휘감독하는 거 가능하겠죠. 왜? 일만 넘겨줬을 뿐이지 상급기관이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어라? 일을 잘 못하네. 너 안 되겠다. 취소 정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취소 정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너네 일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왜? 나는 상급기관이니까 감사도 가능한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위임도 끝이 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만 골라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넘겨주는 쪽이죠. 수임 및 수탁기관, 일을 넘겨줬다고 해서 누나의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상급기관의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너네 일 잘하는가 보자. 지휘감독 가능해집니다. 어라? 그런데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하고 있네.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뭐도 가능하다? 취소와 정지도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시험 지문에 위법한 경우에만 취소 정지가 가능하다 라고 해도 틀린 지문이고 취소나 정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죠. 니은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해서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 협의 안 된다 그랬죠? 왜? 장난감 넘겨줬으면 깔끔하게 넘겨준 거지. 뭘 할 때마다 누나한테 허락받아 그런 이야기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디귿 가봅시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자, 장난감이 동생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젠 이 장난감은 동생 거야. 일이 위탁기관, 위임청에서 수임청으로 넘으면 수임청 자기 일이야.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수임 및 수탁기관. 다만 위임 및 위탁기관은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감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리을,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이제는 수탁기관, 동생 장난감이잖아. 지가 알아서 자기 명의로 하면 됩니다.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된다. 역시나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모두 다 맞다. 4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위임은 누나와 동생 간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위임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